안녕하세요. 농촌브라더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농촌브라더가 성장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꼭 눌러주세요. 영상 시작합니다. 오늘은 귀농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귀농하면 쉽고 힘 안 들고 돈을 벌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과연 그럴까요? 인터넷이나 귀농에 대한 방송들을 보면 연매출 몇억, 몇십억 버는 방송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제가 봤을 땐 상위 10%라고 생각됩니다. 대부분이 1년 1년 일한 만큼의 노동의 대가를 받고 농촌에서 살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귀농은 비춰지는 것에 나도 저거 해보면 돈 벌겠다 라는 쉬운 생각은 곧 망하기 쉽죠. 농촌이란 곳이 호락호락하지 않는다는 건 10년을 살아보면서 많이 느꼈고, 끊임없는 일과 노력 없이 쉽게 살아갈 수 있는 곳이 아니더라고요. 준비 없는 귀농. 돈 없이 귀농한다라면 절대 말리고 싶습니다. 시골에 연고지가 있어 와서 농사 짓는 데 있어서 기반이 어느 정도 있으신 분이라면 해나가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시겠지만, 아무것도 없이 집과 땅도 없이 구입 후에 귀농을 하려고 하시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내려와서 자리 잡고 수입을 잡는 데까지 못해도 3년은 수입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빚에 허덕일 수 있습니다. 농촌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보자면 벼농사 수도작에 대해서 말해볼까 합니다. 모 심고 타작하면 끝나니까 쉬워 보입니다. 일도 1년 중 6, 7개월 뿐이 안 합니다. 들여다보면 농기계 없이 한다 해도 농기계 품삯 주고 임대한 논 임대비 주고 나면 실상 인건비 남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큰 돈이 안 돼요. 벼농사 30마지기 미만 농사 지을 거면 돈벌이가 많이 안 됩니다. 차라리 임대를 내놓고 특작물 도전하시는 게 낫죠. 그럼 벼농사를 짓는 사람은 왜 짓냐라고 하신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요. 대농이라고 하죠. 농기계를 다 갖추고 100마지기 이상 짓는 분들은 여기서 돈이 늘어나도 크게 힘들 것도 없습니다. 밥상에 숟가락 하나 얹는다 보시면 됩니다. 정부에서 자기 논이 아니어도 임대해서 농사를 지으면 주는 직불금이란 게 있습니다. 보통 100마지기 정도 지면 직불금 1000만원에서 1300만원 사이 정도 될 겁니다. 지능, 비지능 지역의 차이도 있고 농지마다 감액되는 곳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아니어도 100마지기를 농사 짓는 분에게 갑니다. 이게 참 큰 돈이 됩니다. 어느 정도의 임대비를 벌어준 셈이거든요. 그래서 대농은 늘어날수록 조금 더 하면 되기 때문에 계속 논이 나오게 되면 잡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10여 년을 지내오는 동안 임대차 논이 너무나도 안 나옵니다. 내려올 때도 10여 년 뒤면 논이 많이 들어오겠구나 했지만 정부에서 소농직불금 7마지기 미만은 소농직불금 해당으로 직불금이 120만원 정도가 나오죠. 거기에 농민수당 60만원 나옵니다. 이 돈이면 7마지기 미만 집에서 앉아서 농사 질 수 있어요. 80세가 넘어도 논이 안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런 정책으로 인해 나이가 많아서 농사를 지을 수 없지만 저 돈을 타기 위해 논을 다시 가져가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가져가서 전부 다 맡겨서 농사를 앉아서 집니다. 땅 주인이니까 가져가든 임대를 하든 당연한 거겠죠. 농사를 짓고 있으면 조합원 등을 유지할 수 있고 세금 감면 등 혜택 또한 많이 있습니다. 소농 직불금에 대해서 아직 모르신 분들도 많고 신청을 못해서 못 받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읍면 동사무소에 가면 자세하게 설명해 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요즘 정부에서 청년 창업농 많은 지원을 해줍니다. 귀농하시는 젊은 분들이라면 만 39세까지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정착 지원금이 3년에 나눠져 3천만원 정도가 달달이 나눠져 나오기도 하지만 청년 창업농이 되면 임대차 1순위, 각종 보조사업 점수 최고점 등등이 있죠. 임대차는 1순위로 준다. 논이 나와야 말이죠. 농촌공사에서 매입한 논은 나오겠지만 시골의 마을은 당숙의 사돈의 지방 간의 자식들의 논들을 물고 내려가기 때문에 나오기 쉽지 않아요. 법이 바뀐다고 재계약 임대를 할 때 농촌공사를 껴야 하는데
여기서 공고를 올리면 창업농 1순위, 2030 세대 2순위 등등으로 돼야 하는 게 맞는데 이것 또한 지켜지지 않고 있죠. 논주인은 내가 이 사람 주고 싶어서 계약하겠다는데 이 사람은 계속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공고를 통해 다른 분이 가져간다? 이건 싸움밖에 안 됩니다. 이래서 농촌공사에서도 확실히 매듭을 못 짓고 있는 부분이죠. 창업농, 기농, 젊은 세대가 농촌으로 오게 많은 지원사업과 정착금 등을 주면 뭐하나요? 일할 수 있는 땅이 없는데요. 임대 나오면 1순위 해준다 해서 왔는데 1순위 받을 땅이 없는 게 현실입니다. 벼농사 많이만 짓는다면 괜찮겠지만 기농시의 벼농사는 제가 봤을 때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부모님이나 연고지가 있어 기반이 있다면 도전해 볼만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수도작으로 기농에서는 큰돈을 벌 수 없습니다. 무모하게 농기계 영업하면서 늘려나가면 되지 했다가 기계의 노예가 되고 돈 좀 벌라 하면 농기계 바꿔야 하고 악순환의 시작이죠. 돈의 여유가 많을 때 편하게 시골의 주택에 살면서 앞에 텃밭을 짓고 시간이 많아 정원관리를 하며 수입에 큰 구애를 받지 않는다면 살기 좋은 시골의 추억을 되살리며 살 수 있지만 먹고 살기 위해 귀농을 생각하신다면 쉽게 결정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귀농 영상은 다른 분야로 준비해 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농촌브라더와 함께 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